날씨가 흐릿하고 좀 약간 쌀쌀해지고 하면은 이렇게 달달한 무언가가 이렇게 좀 땡기곤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단 거를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왕 단 거 먹고 싶을 때 뭘 먹을 겸 좀 좋은 품질의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든 정성스러운 그런 디저트를 해 먹어보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벨기에에서 많이 먹는 국민 간식 빠나쿠쿤, 프랑스에서는 크레페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찾은 좋은 레시피가 있는데 그거를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이게 제가 원래 음식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지만 이런 베이킹류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계량을 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바나쿠큰 크레페 스타일은 얇고 그리고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하고 그거를 좀 추구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스타일의 바나쿠큰을 만들어 볼 건데요. 필요한 재료는 일단 박력분이나 중력분, 이거 없으면은 중력분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일반 밀가루요, 중력분 아니면 박력분, 그다음에 우유 500mg, 500ml, 그다음에 소금 살짝, 그다음에 설탕 50g인데 저는 바닐라 바닐 그 향이 첨가된 그 설탕을 또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닐 첨가된 슈가 10g에다가 그냥 일반 슈가 40g, 그다음에 계란 4개, 그다음에 버터 이제 50g은 그 반죽할 때 쓸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구울 때 쓸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이 필요해요. 일단 불을 약하게 한 다음에 반죽을 하는 동안에 이 정도 양의 버터를 녹일게요. 그냥 살살 녹이라고 할게요. 조금 더 약하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불로 해서 살살 녹이고 있겠습니다. 그 반죽에 쓸 거요. 자, 그 다음에 설탕 이미 재놨거든요. 40g. 그 다음에 바닐 향이 첨가된 설탕 10g. 그래서 설탕이 총 50g이 들어가는 겁니다. 밀가루 150에 설탕 50. 자, 그 다음에 소금은 조금만. 요 정도. 2분의 1 티스푼이라고 하셨거든요. 2분의 1 티스푼. 한번 재볼게요. 2분의 1 티스푼. 자, 2분의 1 티스푼 맞죠? 자, 그 다음에 먼저 해야 될 거는 계란을 먼저 넣고 반죽을 시작할 겁니다. 계란 총 4개 투하. 계란을 해놓고 이렇게 먼저 계란을 먼저 넣고 하는 거예요. 우유부터 넣고 하면은 너무 국물이 많아서 이거를 다 잘 저어주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계란부터 먼저 해가지고 이거를 잘 섞어줄게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섞였으면 아까 전에 그 후라이팬에 살살 녹여줬던 버터 50g을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빨리 녹여도 되는데요. 저는 어차피 후라이팬 코팅할 겸 그리고 전자레인지 좀 많이 안 쓰기도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유를 500ml 추가할게요. 500ml를 사서 계량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하죠? 우유는 다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고 한 반 정도 넣고 저어주고 또 넣고 저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겨울인데 딸기가 또 막 나왔어요, 시장에. 그래서 크레페랑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생크림이랑 뭐 같이 먹을 수 있는 딸기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는 설탕 뭐지, 갈색 설탕을 해서 먹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맛있긴 맛있어요. 되게 원초적인, 되게 기본적인 맛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생크림이랑, 제가 생크림 케이크 엄청 좋아하는데 여기 생크림 케이크를 이제 먹기가 좋지, 생크림 케이크를 파는 곳이 그렇지 많지가 않습니다. 좀 다른 종류의 케이크를 많이 팔아서 제가 직접 생크림을 만들고 딸기랑 해가지고 얹어가지고 먹는 크레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딸기 씻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그 반죽을 이제 어떻게 구워내는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일단 먼저 버터를 소량 이렇게 넣어서 팬에다가 이제 이렇게, 예, 녹여줍니다. 이제 불은 온도는, 팬 온도는 높은 게 좋고요. 버터가 타기 전에 재빨리 반죽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 반죽을 넣을 때 이제 한 국자를 딱 넣어서 재빨리 싹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빨리 싹 돌려줘야지 이제 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 크레페 빠나구근용 전용 그 팬이 있어요. 얇은 팬이 있거든요. 그 높이도 낮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코팅이 벗겨져서 제가 이제 그걸 버렸는데 다시 새로 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반 팬으로 했는데도 가능합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돌려서 하면 이 끝에 이 가장자리가 저렇게 얇게 있잖아요. 고기를 이제 익었을 때 이렇게 살살 이제 들어 올려서 이제 손으로 뒤집으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를 이렇게 해보시면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아, 어느 정도 익히면 되겠다. 일단 제가 지금 놓은 불은 중강불이에요. 네. 근데 주의할 점은 버터가 타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빨리 버터를 넣고 재빨리 이렇게 반죽을 넣어야 하고요. 버터 양이 많으면 좋지 않아요. 네. 버터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한 면당 한 1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가정집에서 어떤 불세기가 어떤지 모르니까 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약간 중불로 한번 일단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살짝 중불보다 살짝 높은 온도에서 빨리 구워내야 촉촉한 크레페를 이렇게 먹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붙이고 있는 그 속도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살짝 일어났죠? 이렇게 나무주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뒤집습니다. 워낙 얇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랑 메밀전을 엄청 많이 붙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자, 요런 색깔이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제가 메밀전을 진짜 많이 붙여봐가지고요. 네, 제가 좀 그 기술이 좀 있습니다.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잘 써먹고 있어요. 배운 기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또 나머지 한 면을 이렇게 익혀줄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감이 와요.
제가 앞으로 2장, 한 3장 붙이는 걸 좀 더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코팅이 잘 된 후라이팬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뭐 속도를 줄이거나 이렇게 빠르게 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도랑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옮겨 놓고 이렇게 다시 불을 확인하고 버터를 한 조 정도 이렇게 놓고 후라이팬을 재빨리 돌려서 버터를 살짝 녹여준 다음에 버터가 많지 않아도 돼요. 또 버터가 타면 안 되니까요. 타지 않게 재빨리 돌려주고 또 재빨리 반죽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버터가 타기 전에요. 예,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건강한 크레페, 빠나쿠콘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한 번 버터를 놓고 이렇게 했으면 두 번째는 버터를 생략해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팬이 이제 코팅이 잘 되어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고 잘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버터 풍미가 좋은 거를 원한다면 버터를 조금씩 넣어주는 게 좋죠. 자, 이렇게 가장자리로 띄어서 손으로 슉 뒤집어줍니다. 색깔이 그냥 아주 끝내주죠. 이게 진짜 좋은 색깔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완성. 자, 또 다시 불을 확인하고 버터 살짝 넣고 재빨리 슉 녹이고 타지 않게 재빨리 반죽을 또 슉 넣고 아주 골고루 재빨리 이렇게 돌려줍니다. 재빨리 돌려주는 거 이렇게 재빨리 골고루 돌려줍니다. 스냅을 함께 활용을 해서 그리고 똑 넣고 이제 또 기다립니다. 이제 하다 보면 대충 언제쯤 뒤집으면 되겠다. 또 그리고 한 개를 먹어보면 어느 정도 였을 때 뒤집었을 때 내가 원하는 촉촉함이 나온다. 이게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수월하게 이제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준의 촉촉함이 있는 그리고 바삭함이 있는 크레페를 이렇게 부쳐 드시면 되는 겁니다. 빠나꾸꾼 부러운 크레페 저기 네덜란드어로는 빠나꾸꾼입니다. 맨날 자기들끼리 이게 자기네 나라 음식이다 이렇게 우겨요. 자, 또 완성. 살짝 덜 익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대편을 조금 더 익혀주면 되니까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갈색 그 빛깔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다른 한쪽 면이 익혀질 때까지 또 기다려 볼게요. 자, 이맘쯤 되면 집안에 그냥 그 아주 고소한 냄새가 온 사방에 진동을 합니다. 자, 부치는 사람은 좀 이게 이제 지를 때가 됐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눈이 그냥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면도 다 익어왔습니다.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붙이면서 감을 한번 익혀보세요. 이 사용하시는 펜은 원래 전용 펜이 있다고 했잖아요. 얇고 높이가 낮은 게 있는데요. 그게 없어도 상관없고 코팅만 잘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뭐 얇은 펜이 좋고요. 아니면 그냥 무쇠펜 있잖아요. 가마솥 펜. 가마솥 펜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일단 달궈 놓은 다음에 약한 불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서히 익히면 되는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메밀전의 경우에는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게 되시면 그러니까 가마솥 펜, 무쇠펜으로 이용하시게 되시면 한번 타이밍을 한번 재보세요. 예.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진짜 가마솥 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에 지금 없습니다. 예. 그 무쇠펜이 정말 좋은데 요리하기. 근데 이게 그 유지 보수하는 게 힘들어요. 길들여야 되고 시즈닝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좀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의욕이 더 올라오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마지막 크레페가 이렇게 수다 떠는 사이 또 익혀졌고요. 또 저렇게 노릇노릇하게 촉촉하게 맛있게 익혀졌습니다. 저기서 조금만 더 구워내면은 겉이 바삭해지는 거예요. 가장자리랑요. 네. 한번 해 먹어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두 장만 딱 그렇게 싱싱한 과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예, 과일 먹기도 좋고 저기 위에 아이스크림 얹어 먹어도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한 숟갈에다가 과일 이렇게 잘게 다져서 예, 한 달에 한 번 뭐 먹으면 어떻습니까? 네. 열장 완성! 자, 이젠 생크림을 만들어줘 볼게요. 저렇게 생긴 휘핑크림을 마트에서 사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150ml를 넣었고요. 설탕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한 저 정도의 양이면 한 10g 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굳어질 때까지 약간 딱딱한 형태가 될 때까지 저렇게 기계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맛을 보고 설탕을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하고 하면 됩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생크림은 제가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좀 너무 좀 느끼한 맛이 좀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생크림 좀 가벼운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을 생각해서 딱 저 2스푼만 먹도록 하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보관해서 한 2, 3일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팅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생크림에 이렇게 해서 먹고 남편은 그 뭐지 설탕이랑 이렇게 해서 먹고 아버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버님 것도 추가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이렇게 해서 이모야. 저는 생크림을 이렇게 발라서 이모추. 자, 이렇게 해서 자, 과일을 넣고 이모 이렇게 해서 말아 먹을게요. 니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모추 이렇게 해서 와. 너무 맛있어. 촉촉해요. 맛있다. 이렇게 손으로 들고 먹어도 돼요. 맛있다. 저는 제가 만들어 먹고 제가 감동합니다. 제 입맛에 맞게 만들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꼭 따라서 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파는 거 달달한 거 먹는 것보다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 내가 직접 만들어 먹으면 뭐 설탕이 얼만큼 들어가는지도 알고 그렇거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벨기에 사람들 주로 어떻게 먹는지 보통 저렇게 브라운 슈가를 갈색 설탕을 넣어서 조금만 넣고 말아 먹습니다. 네, 되게 좋아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뭐지 잼 넣어서 이렇게 말아 먹는데 저는 과일이 좀 들어간 걸 좋아합니다. 전 너무 단 건 또 싫거든요. 과일의 달달함과 어느 정도 달달함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자, 또 이렇게 두 번째 말아서 해 먹습니다. 저렇게 포크로 이렇게 썰어서 먹어도 되고, 카페 분위기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손으로 먹어도 되고, 진짜 너무 맛있고요. 물론 따뜻한 커피나 차와 함께 먹으면 정말 지금 같은 날씨에 너무나 딱인 그런 음식이죠. 자,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며 만들어 드셔보세요. 요리한 내 자신아, 고맙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고마운 이들 초대해서 먹여드리고 싶은데요. 언젠가 기회가 올 날을 기다려 볼게요.